안녕하세요. 좋은큐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게 맞는 큐를 선택하는 방법, 주요하게 판단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좋은큐 연구소에 다양한 점수대,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의 여러 당구 동호회 분들이 다녀가셨는데요. 정말 취향이 다양하시더라고요. 디자인하고 타구감은 그야말로 개인별 선호도가 차이가 납니다. 무게도 어떤 분은 큐가 좀 묵직해야 큐 같더라고요. 그러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큐가 너무 무거우면 한 게임만 쳐도 팔이 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가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입문 큐로는 대부분 저렴한 거를 찾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왕 사는 거 뽀대가 나야죠. 이런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디자인, 타구감, 무게 같은 건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가격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각자의 판단 기준과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큐를 선택하실 때, 특히 시타를 하실 때 주요하게 봐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외로 직접 시타를 하실 때 뭘 쳐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본인에게 맞는 큐를 판단해야 되는지 좀 답답해 하시고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점수대별로, 플레이 스타일별로 큐가 해줘야 되는 역할, 큐에 바라는 바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말로만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요.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배치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배치로 쳐야 되니까 먼저 공의 위치를 표시하고요. 이런 배치입니다.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배치죠. 어떤 공략법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득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일 먼저 뒤돌리기 짧게 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끌어서 뒤돌리기 짧게를 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저점자일 때 딱 이렇게 쳤습니다. 고수들 보니까 뭔가 좀 부드럽게 치는 것 같던데 나도 좀 사이즈 있게 쳐보자 그러다가 이렇게 길게 빠졌었죠. 그래 원래 치던 대로 치자, 내 수준이 무슨 사이즈냐, 그리고 세려 라는 식으로 치면 이렇게 짧게 빠지고요. 이렇게 치면서도 제가 잘 못 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테이블이 짧거나 팔이 좀 많이 들어갔네, 컨디션이 나쁘네, 이렇게 핑계를 댔었는데요. 한마디로 잘 못 끌었던 거죠. 과하게 치면 조절을 못하고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 있게 끌 실력이 안 됐던 겁니다. 이럴 때는 편하게 치면서도, 즉 힘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많이 끌리는 큐가 당연히 좋겠죠. 그런 큐가 뭐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제 기준으로 많이 끌리고 덜 끌리는 큐를 설명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에게 많이 끌리는 큐가 이런 분들에게도 많이 끌린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쳐보셔야 아시는 거죠. 허리 아플 땐 복대 차는 거죠. 근데 허리가 다 낫고 나면 복대 땀 차고 불편하잖아요. 나중에 실력이 느시면 오히려 많이 끌리는 큐가 더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끌어서 뒤돌리기를 짧게 치되 이런 식으로 스핀볼 형태로 구사하는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핀볼을 즐겨 치시는 스타일의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벡터 상대를 쓰십시오. 2번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벡터 상대는 제가 느끼기에는 스핀볼을 치기 위해 만든 상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단 당점을 주고 제일 적구를 절반 이상의 두께로 치면 열의 9은 스핀볼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 치려고 해도, 즉
약간의 곡구를 일으키거나 내지는 수구를 너무 느리게 말고 좀 어느 정도 탄력을 줘서 좀 속도를 붙이고 싶을 때도 스핀볼이 되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스핀볼 치려고 할 때는 벡터상대만한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흔히 뭐 말아친다 또는 뭐 접어친다 라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극하단 당점을 주고 바닥 첨과의 마찰을 통해서 단축 효과가 극대화돼서 급격하게 짧아지는 걸 활용하는 거죠. 이 공략법은 샷에 따라 변수가 많고 또 큐에 따라서도 일적구의 궤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게 단축 효과가 발생하는 큐를 선택하시는 게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이번에는 앞돌리기 형태로 공략하는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타격계 공을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뒤돌리기는 키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뭐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일반적으로는 뒤돌리기를 많이 구사하는 공도 앞돌리기를 많이 구사하시는 스타일이 있죠. 당구의 정답 있겠습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 스타일인 거죠. 같은 앞돌리기 형태를 구사하는 스타일이라도 두께를 두껍게 쓰시는 분이 있고 예민한 두께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두께를 넉넉하게 써서 회전으로 조절해서 친 거고요. 이렇게 공략하는 타입에서는 노잉글리시로 아주 얇게 쳐야지만 득점이 되는 공은 노잉글리시로 얇게 안 치시죠. 역회전을 주고 넉넉한 두께로 치는 경향이 강하시죠. 두꺼운 두께를 선호하시니까요. 이런 분들에게는 제일 적구를 맞고 나서 분리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회전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큐를 고르실 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시타를 하셔야 되겠죠. 같은 앞돌리기 스타일을 잘 구사하시는 스타일이라도 예민한 두께로 섬세하게 결대로 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예민한 두께로 섬세한 회전 조절로 치시는 분들은 결국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두께가 가장 큰 핵심 요인이 됩니다. 물론 뭐 앞선 공처럼 회전 지속력도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만 사실 뭐 두께가 거의 다죠. 왜냐하면 분리각은 뭐 두께를 워낙 얇게 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원하는 두께를 맞출 수 있는 큐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장 맞는 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두께를 잘 맞출 수 있는 큐는 뭐냐?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좀 알려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스쿼드 커브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사실 뭐 굉장히 여러 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라 영상 말미에 예전에 설명했던 걸 다시 좀 첨언해 놓기로 하고요. 결론은 본인이 두께를 맞추는데 편한 큐를 찾든가 아니면 큐에 적응하는 것밖에 없더라.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옆돌리기로 공략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옆돌리기는 제일 적구가 벽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곡구가 발생하지 않는 당점과 스트로크가 중요하고요. 그게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두께 조절이 가장 큰 성공 요소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치면 짧아지고 좀 넉넉하게 치면 길어지기 딱 좋은 공이라 아주 섬세한 두께 조정이 필요하죠. 이런 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께를 잘 칠 수 있는 큐가 제일 좋겠죠. 다음으로 뒤돌리기 길게 구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뒤돌리기 길게도 두 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얇고 부드럽게 구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앞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죠. 두께가 가장 큰 성공 요소이기 때문에 두께 컨트롤이 잘 되는 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같은 뒤돌리기 길게를 치더라도 관통샷 치듯이 얇고 빠르게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식의 관통샷이 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얇은 두께와 샷 스피드. 관통샷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각보다 길게 테이블 반발력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샷이기 때문에 세게가 아니라 빠르고 간결하게 치는 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치면 사실 두께는 오히려 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쳐도 충분히 득점 가능하십니다. 관통샷이 잘 되는 큐는 딱히 없어요. 다른 모든 게 그러하겠습니다만 팔이 제일 중요합니다. 적당히 얇은 두께와 간결하고 빠른 큐 스피드가 동반이 되면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분들이 구사하시는 공략법을 보겠습니다. 뒤돌리기 짧게를 치는데요. 하단 당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단 내지는 중상단을 더 많이 쓰죠. 그리고 팁도 많이 안 씁니다. 원팁 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출렁이지 않게, 즉 밀거나 끌 때처럼 공에 변화가 생기지 않고 간결하게 분리되는 각으로만 구상을 해서 치는 방식이죠. 이렇게 쳐야 사실 그 불안 요소나 실수할 확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치십니다. 이런 공략법으로 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구가 제일 적구를 맞고 분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설계한 대로, 구상한 대로 깔끔하게 딱 분리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다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출렁이지 않고 딱 간결하게 분리가 되는 그런 큐를 찾으셔야죠.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뭐 25, 6점 정도 사이즈고요. 왜 25, 6점이라고 하냐면 아직 포지션 플레이를 염두에 두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포지션 플레이까지 염두에 두는 고수분들은 아까 방식에 더해서 포지션을 시킵니다. 제2적구가 있는 곳 위로 올리게 치죠. 어떻게 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당점과 스트로크 동일합니다. 중상단의 원팁 내외. 차이가 뭐냐? 제1적구를 컨트롤하면서 치죠. 정확하게 포지션을 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두께를 설정하고 제2적구가 있는 위쪽으로 올리는 힘 조절을 통해서 칩니다. 몇 번을 쳐도 제2적구 맞는 모양이야 약간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제1적구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고수가 되는 거죠. 당점과 스트로크가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큐가 맞느냐? 앞서 얘기한 기준과 동일하죠. 분리가 원하는 대로 구상한 대로 깔끔하게 되는 큐가 맞는 큐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배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배치인데요. 이 배치는 뭐 편안한 두께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끌면 투쿠션으로 밖에 안 나오니까 약간 들어 올려서 치려다가 너무 많이 올렸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빠지는 경우가 있죠. 3쿠션으로 맞을 만큼 적당히 들어 올려서 스핀볼 형태로 구사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분리각이 원활하게 형성되는 큐를 고르시는 게 관건이겠고요. 끌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타격으로 분리시키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치시는 분들은 물론 타격으로 칠 때 원하는 분리각대로 형성이 되는 큐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고수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고수의 선택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니라요. 방금 보셨나요? 포지션을 노리고 칩니다. 반대편 코너로 위치하게 목표를 하고 친 공입니다. 기울기가 좀 더 어려워졌는데요. 공은 이제 거의 같은 방식으로 포지션을 시키려는 목적하에 친 거죠. 기울기에 따라서 좀 더 어려워져도
꼭 이제 반대 코너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센터 포지션을 노리고 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공은. 이 공도 약간 역회전을 써서 반대편 코너 근처로 보내려고 친 공이죠. 이렇게 제1적구를 컨트롤하면서 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앞서처럼 잘 끌리는 거 내지는 타격을 줄 때 원활하게 분리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회전 지속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에 따라서 제일 쿠션에서만 역회전으로 제어를 하고 나머지 쿠션에서는 그 제각처럼 나오게 칠 수도 있고, 두 번째 쿠션에서 세 번째 쿠션으로 갈 때까지 역회전이 작용하도록 치는 방식도 있어서 그 회전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치려면. 이거는 큐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기준에 맞는 큐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지금까지 점수대별로, 그 다음에 플레이 스타일별로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두고 큐를 고르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끔 전화로 저 입문자인데 어떤 큐가 좋을까요? 저는 굴려치는 스타일인데 어떤 큐가 좋을까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이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사실 돌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지도 않고 처방을 하는 거나 동일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 큐를 접하고 그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큐는 이제 확실하게 정립이 됐습니다. 저한테 맞는 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친 대로 나오는 큐입니다. 저는 그런 큐가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큐의 성능을 저희 조금큐 연구소에서는 4가지로 분류해서 평가를 합니다. 끌림, 밀림, 힘. 여기서 힘은 비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끌림은 강도와 정도로 나눕니다. 정도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분리각대로 형성되는지 여부를 수치화한 거고요. 그러니까 5&1식으로 얘기하면 50에 30 쳤을 때 20 나온다. 이게 적당한 겁니다. 제가 원하는 구상한 분리각대로 형성이 되는지를 3으로 표시한 거고요. 그것보다 수치가 높으면 더 많이 끌린다는 얘기고, 그것보다 더 낮으면 덜 끌린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게 딱 좋습니다. 더 끌리거나 덜 끌리거나 득점 확률이 낮아지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친 대로 적정하게 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는 똑같이 3을 기준으로 3보다 세면 강함, 3보다 적으면 약함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강도는 셀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키스를 피하는 방법은 결국 2가지잖아요. 궤적을 달리하거나 궤적이 겹치면 시간차를 두는 것. 강도란 건 똑같이 분리각이 형성되더라도 좀 더 강하게 끌리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강도가 세면 적은 힘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변속 장치를 하나 더 얻는 거죠. 수구의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득점하기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끌림의 강도는 강한 것일수록 좋아합니다. 밀림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정도와 강도를 나눴습니다. 힘은 비거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끌림의 강도와 밀림의 강도를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 비거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강할수록 좋습니다. 4.5를 기준으로 4.5면 보통, 그보다 크면 강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회전은 이제 회전 지속력을 말씀드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회전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것도 4.5를 기준으로 4.5가 보통, 그보다 크면 회전 지속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사실 그 끌림과 밀림의 정도입니다. 분리각이 정확히 형성이 돼야 믿고 칠 수 있는 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5&F 같은 경우에 뭐 50에 30을 쳤더니 25에 떨어진다 내지는 뭐 15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동일한 스트로크, 동일한 당점으로 첫 번째 그 쿠션 지점만 바꿔서 치면 되는 거지만 사실 끌림과 밀림의 정도, 분리각이 제가 예상한 대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좀 복잡해지죠. 예. 당점, 두께, 스트로크, 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구는 그 굉장히 섬세한 감각적인 스포츠잖아요. 딱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조정하다 보면 감각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끌림과 밀림의 정도, 분리각이 제가 원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형성되는 큐가 제가 믿을 수 있는 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고요. 이 평가도 어디까지나 제가 칠 때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잘 끌리는 큐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잘 끌리는 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청정 원월도야 관우한테야 뭐 훌륭한 무기이겠습니다만 82근이나 나갔다는데 일반인한테는 뭐 그거 무기이기 전에 들기도 힘든 쇳덩이죠 뭐. 그래서 그 커피도 사실 뭘 모를 때는 남들 먹는 거 아메리카노 뭐 내지는 뭐 카푸치노 이런 거 먹다가 점점 이제 맛을 분별하게 되면 로스팅 정도도 구별을 하고 원두도 구별을 해서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큐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쿼드 커브를 말미에 첨부하려고 보니까 너무 길어서요. 그거는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영상을 링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